법꾸라지 한동훈 제대로 걸렸나? 댓글팀 의혹 전말. 김호경 에디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가동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애매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고발당했다. 사설 댓글팀 운용설은 여당 내부에서 구체적 증언이 제기되고 같은 당권주자들에 의해 중대 이슈로 확장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간 법꾸라지로 명성을 떨쳐왔던 한 후보라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의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매 대표는 피고발인 한동훈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특정 언론 기사에 인위적인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하였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수호하면서 국가 법행정을 총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한동훈은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의 실현 및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댓글팀을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 조작을 벌인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형량을 확정받아 한때 대권주자로도 거론됐음에도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된 바 있다면서, 한동훈 역시 언론사에 대해 동일한 양태의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두 사례를 비교했다. 김 대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피고발인 한동훈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 제시했다며, 이에 한동훈을 고발하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첫 폭로에 나섰다. 이어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면서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고 있다며 자신이 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렸다.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2023년 6월 2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며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2023년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 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화영 들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2023년 11월 6일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장 전 최고위원은 12일에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댓글팀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직접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제가 동반적으로 수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당시 제 신분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었다. 최고위원에게 수시로 이런 지시 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라며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의 발신자에 대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이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오픈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차라리 저에게 명분을 달라 시원하게 직접 고소해라 말씀드리는 거다. 이분들의 그 당시 신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후보를 압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밑에 있던 조직이 아니라 법무부 바깥의 조직이라며 이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이길래 제가 이토록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는데도 법적 대응이나 조치가 없는지
그건 상상의 영역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특히 내가 사실 한 후보를 위한 그런 여론조성팀의 일원이기도 했고 누구누구였는지를 다 알고 있다면서 여론조성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냐는 진행자 질문의 현직일 수도 있고 전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내가 한 후보 여론조성팀에서 활동했다. 사실무근이면 나를 고소하라면서 한 후보의 최측근이 해당 팀을 운영했으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초부터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뒤까지 계속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진행할 때 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부탁받아 실행했다며 지난해 11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종로 출마설을 잠재워달란 부탁을 받고 여론 전도했다고 털어놨다. 장 전 최고위원은 1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오라.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평당원도 고소하고 AI 음성도 고소하고 그야말로 고소왕이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한 후보를 직격했다. 이렇게 여당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폭로를 지속하자 야당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양문석 의원이 실제 검증을 시도했다. 양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댓글단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9개를 찾아 여기서 작성된 댓글 7만여 개를 분석했다고 공표했다. 예컨대 주로 활동을 한 조공공 계정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1만 8천 개의 댓글을 달았다. 서로 다른 계정에서 생산된 댓글이 내용뿐 아니라 특수기호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동훈 댓글단 의심 계정은 한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정적에 대한 공격도 자주 벌였으며 공격 대상은 야당뿐만 아니라 자당인 국민의힘 인사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초기엔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나 본격적인 갈등설이 불거졌던 4월부터는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5월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며 윤대재, 용산대재, 윤두창 등의 멸칭을 사용하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성괴, 건풍기 등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과 윤석열은 허수아비, 성괴 김건희가 상황 등의 대통령실 권력구조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동훈 후보의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선 말아먹은 당대표 되면 국힘 가망 없어라는 메시지를 낸 5월 21일 이후 노망난 홍발정, 홍치매, 홍알배, 윤두창의 개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맞아 경쟁 후보에 대한 공격도 상당수 발견됐다.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노상방뇨, 원방뇨, 건희룡 등으로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로 공격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심평 변호사가 지난 4월 한동훈 정치인 역량, 조국과 상대 안 돼, 어른과 아이 차이라며 한동훈 후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자 관종 심평, 쉼평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이에 양 의원은 댓글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계정은 과거 댓글들이나 계정 자체를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한동훈 댓글단 의심 계정들의 집단적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표현과 호칭 방식이 저열하기 짝이 없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거나 한동훈 후보와 대립하는 자에게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처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선민 의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회에서 국민의힘 폭로 및 자백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이 국힘 전당대회를 통해 알게 된 일은 우선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는 만일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거나 여당 의원이 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전국 검사들은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고 난리가 났겠고 검찰도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런 지경인데도 검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꿀 훔쳐먹은 아이인가? 입도 뻥끗 안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 대표 겁박하는 데만 열 올리지 말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수사 여부를 밝히라며 왜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에는 입을 닫는가? 대통령실에 혼날까봐 겁이 나는가? 라고 따져 물었다.